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모바일 넷인데요. 이게 앞서서 양소연 님이 9시 반부터 시작한 내용에 거진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스트랙트 부분 읽었을 때는 4줄 정도를 뽑아서 봤는데요. 이 4줄에서도 사실 3가지 문장이라고 해야 될지 단어에만 집중하면 모바일 넷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인베디드 비전 어플리케이션은 본 논문이 모바일과 인베디드 비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좋은 효율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첫 번째 인베디드 비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그리고 가벼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어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을 넣고, 그리고 레이턴시와 아큐러시 사이에 효율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2개의 글로벌 파라미터를 소개한다.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 3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논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모바일넷은 뭐 다 봤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컨볼루션을 보면 M을 인풋 채널, N을 아웃풋 채널, DK는 필터 사이즈, DF는 아웃풋 사이즈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가 안 되나? 여기 제 손 모양이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DK 곱하기 DK 곱하기 M 곱하기 N 곱하기 DF, DF가 있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컨볼루션의 연산 양입니다. 그래서 이 DF 제곱이 아웃풋 사이즈의 크기가 되겠죠. 아웃풋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DK의 제곱 같은 경우는 필터가 뭐 3 by 3이다. 그럼 3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인풋 채널만큼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 개수랑 똑같은데 아웃풋 채널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계산하는 게 오리지널 컨볼루션의 총 연산량입니다. 그래서 저 수식을 계산해 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왼쪽에 있는 DK 곱하기 DK 곱하기 M 그리고 DF 2번 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채널당 한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 면에 해당하는 컨볼루션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2개가 지금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첫 번째 채널은 요 3 by 3 해당하는 걸로 쭉 컨볼루션을 진행해서 한 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리지널 컨볼루션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원래 면 바이 면으로 다 계산해서 그거를 덧셈해 갖고 한 장이 나왔던 게 기존 컨볼루션이면은 그냥 면 바이 면으로 계산한 게 그대로 한 면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2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하고 DF, DF 제곱하는 형태로 컨볼루션을 원 바이 원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요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찍어서 보라색 하나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을 합쳐서 하나의 컨볼루션을 구현한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을 수식으로 이렇게 연산량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오리지널 컨볼루션에서 진행되는 연산의 양이고 파란색이 모바일넷에서 진행이 되는 연산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연산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면 연산량이 똑같으면은 이 연산의 결과가 1이 나올 텐데 연산량이 모바일넷이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뎁스와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게 포인트와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적은 연산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컨볼루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3 by 3 컨볼루션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변경하고
배치놈 진행하고 레루 진행하고 그 다음에 원바이 원 컨볼루션, 이 논문에서는 포인트 와이즈라고 얘기했는데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배치놈 그 다음에 레루 하면서 모바일 내주 연산을 합니다. 이제 아래 있는 거는 파이토치로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보시면 똑같이 컨볼루션 들어가 있고 그룹 사이즈에 인풋 채널 똑같이 집어넣어서 뎁스와이즈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배치놈, 레루, 그 다음에 원바이 원 이 부분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모바일넷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넷 아키텍처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를 봤을 때 어디에 연산량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어디에 파라미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보시면 요 계산 같은 것도 포인트 와이즈 하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에 많이 몰려 있고 파라미터 양도 포인트 와이즈 하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 부분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바 이상 컨볼루션 뎁스와이즈로 진행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라미터가 많이 분포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모바일넷이 말하는 아이디어가 다 나온 거고요. 그래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컨볼루션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나 연산량을 줄인다라는 게 모바일넷에서 말하는 거고 연산량이 어떻게 줄었는지도 앞에서 직접 계산내는 내용을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더 연산량을 어떻게 줄일 건가를 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세 개를 이해하면 모바일넷을 다 이해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글로벌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개의 글로벌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위스 멀티플라이어, 그 두 번째는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스 멀티플라이어는 알파 값을 곱해서 인풋 채널 수를 줄이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계산할 채널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연산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오리지널 모바일넷이라고 보시면 여기에 알파 값이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인풋 채널 부분 그리고 인풋 채널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인풋 채널을 타고 나온 아웃풋 채널에 해당하는 애도 알파가 다 같이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값을 곱해서 또 연산량을 줄여낸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 해당하는 거는 1, 0.75, 0.5, 0.25를 본 논문에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224, 192, 160, 1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로우 값이 직접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로우 값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와 로우를 적용했을 때의 연산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건데 맨 위에 거는 원래 기본적인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을 때의 연산량하고 파라미터의 양이고요. 그냥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진행이 됐을 때 연산량 그리고 파라미터의 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를 0.75로 해서 인풋 채널의 양을 줄였을 때 연산량과 파라미터의 수고요. 여기서 로우를 적용해서 인풋 맵의 사이즈를 바꿨을 때 연산하는 양이 또 줄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실제로 모바일넷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오리지널을 진행을 했을 때 대비 모바일넷으로 하면 뭐 정확도가 0.9%밖에 안 떨어지는데 연산량은 확 줄었고 파라미터도 많이 줄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건 알파를 의미하는데 알파를 적용하고 뭐 샬로우 모바일넷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넷 위스 멀티플라이어에서 1.0, 0.75, 0.5, 0.25에 해당하는 알파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래서 보시면 확 떨어지는 구간들이 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로우만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인풋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연산량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요 그래프로 보여준 게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에 대한 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 있는 내용도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페이스 어트리뷰트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한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용했을 때 뭐 성능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바일넷이라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에 적용된 새로운 구조를 제안했다라는 거고,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스 멀티플라이어나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적절한 모델을 찾기 위한 트레이드 오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다른 유명한 모델이랑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모바일넷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